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네, 과연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또 미사일을 발사한 속내는 무엇인지 양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은 지난 3일 신형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5시 20분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현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항의했고 미 국방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지금 벌써 나흘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한미 이 훈련을 하는데 예. 이런 중에 감히 도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기습적으로 도발을 했어요. 사실 김정은은 2014년부터 이러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 3월 초에 네. 이미 스커드 미사일 그 2발을 발사를 했고요. 작년 훈련에도 3월 아마 1위였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도 스커드 미사일을 또 2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3월 발사가 이제 정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 발사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스커드 미사일 발사의 의미는 특히 이제 이번에 500km를 날아간 건 스커드 C형이라고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네. 이 발사의 의미는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핵탄두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한이 이제 그 어제 핵탄두를 공개한 부분이 이겁니다. KN-58이라는 ICBM급의 네. 그 어떤 미사일 앞에서 공개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너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제 김정은이 말을 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핵탄두를 그 표준화하겠다. 네. 표준화한다는 말은 결국 어느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그 바로 표준화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스커드와 같은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스커드를 오늘 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하자면 이런 스커드에도 핵을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저희가 잠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에 앞서서 오늘 낮에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맞서서 이제 북한에 있는 남측의 자산들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역시 우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조치다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면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뭔가 가할 수 있는 위해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해 말고 경제적인 위해가 무엇일까? 결국은 공식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밝히진 않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을 전부 몰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경협을 이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인 것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해를 본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북한이 몰수를 해버린다. 앞으로 북한과 경협할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그런 어떤 국제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신뢰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네. 우리의 자산을 결국 다 몰수 조치한다라는 것은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공장과 그 기계들을 다 몰수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전부터 점쳐져 왔던 일이고, 이제 북한이 이것을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북한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어떤 기술과 관련된 인원들을 이미 이제 이런 개성공단에 투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획득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핵탄두 모형을 이제 공개하면서 수용화에 성공했다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측근들과 함께 북한군 산하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KN-58로 보이는 발사체를 배경으로 커다란 은빛 원형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처음 공개한 핵폭탄 모형입니다.
열핵 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김정은의 뒤편으로 KN-OA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핵탄두의 설계도도 눈에 띄는데요. 일부가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뭉툭한 탄두 안에 원형의 핵폭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해 각급 탄도미사일에 맞게 규격화,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핵옥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핵탄두를 경량화, 소형화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략 무기화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핵을 지금 뭐 실험에 성공했다. 단순히 그 핵 실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4차 핵 실험 때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탄이라는 것은 이 원자탄이 일종의 기폭제가 돼서 더 큰 폭발, 그러니까 핵 융합을 일으키는, 그럼으로써 이제 파괴력이 기존에 그 우리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킬로톤 정도에 이르렀다면은 이러한 수소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메가톤급, 그러니까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파괴력을 지녔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라든가 혹은 미군 쪽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금 북한이 수소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공개된 저 이제 그 구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 은색 구.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최소한 원자탄의 탄두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자탄 탄두가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총신형과 내폭형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총신형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양쪽에 그 우라늄이 이제 충돌을 시키면서 이렇게 어떤 이 임계 질량 이상을 얻어내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 현대적인 핵무기로서는 별로 그냥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그 리틀보이라는 폭탄이 이제 그러한 그 성격을 가졌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저 내폭형은 저거야말로 조그만 핵을 가지고도, 핵물질을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러한 설계를 채용을 하고 있고, 저걸 북한이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이거 가져오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제 이런 스커드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를 한 미사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이 굉장히 미사일 자체는 길지만은 바로 이 위쪽 부분, 이 탄두 부분에 이 미사일이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표시된 부분이 탄두 부분. 예, 맞습니다. 이 탄두 부분인데 요 아래 이 노즈콘이라고 해서 이 날카로운 부분, 아랫부분까지가 탄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장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산화제와 연료 등이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던 그 동그란 원 같은 구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지금 이게 실제 직경이 한 88cm 정도 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북한이 공개했던 구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에서 50에서 70cm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 안에 장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 예를 들어서 500km를 쏜 것도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북한이 저러한 크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무게를 1톤 이하로 만들면은 그 어떤 이 스커드 같은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다 했는데, 더 나가서 이 스커드 이 C형 같은 경우는 500km를 쏘는 C형은 그 약간 탑재 중량이 좀 줄어듭니다. 사거리가 길어지는 대신에. 그래서 한 700kg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 즉 충분히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북한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이제 주장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략 무기 개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극비리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형화에 성공했다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의도도 같이 갖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추정이 되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블러핑이 아니냐, 즉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허풍으로만 추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탄두의 소형화에까지 걸린 기술의 시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45년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을 떨구면서 이러한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약 7년이 걸려서 미사일에 탑재될 정도로 소형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제 조금 개발이 늦었던 구소련의 경우에는 이제 한 6년의 기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6년 정도 기간이 걸린 걸로 압니다. 근데 하지만 1960년도에 이런 그 핵폭탄을 실용화했던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까지 2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탄두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요, 이미 60년이 더 된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바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그 2006년에 최초의 핵
그 분열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그러한 기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이 공개했던 저 구를 놓고 네. 일부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이미 그 1990년대에 설계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한은 그러한 그 핵 폭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미리 설계를 해놓고 핵실험은 결국 나중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같은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조심 하자. 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작전 계획 뭐 5015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제 북한이 이 핵탄두 소형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이 국방부가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인정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방 전략이나 안보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어떤 핵으로 우리를 만약에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뭐 KAMD라든가 킬체인 같은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많은 어떤 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 자체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다시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조금 어떤 해구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한 이걸 조금 더 나가서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도 안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핵을 공유를 합니다. 핵 공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미국이 갖고 있다가 그 작전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주변국들, 회원국들한테 주어서 실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핵을 실제 우리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말 핵 보유국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 동맹으로서 좀 더 완전한 안전을 좀 요구하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그렇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